이정효의 남자들 수원 삼성 개막 3연승 합작. 정효연 선수가 골을 넣었고 헤이즈 선수가 또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김준홍 선수는 지난 파주전에 이어서 미친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이 3연승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3연승인데 개막 후 3연승이 무려 14년 만입니다. 14년이라 하면 2012년 이후에 최초로 개막 3연승을 달렸습니다. 두 개막 3연승의 차이점이 있다면 2012년에는 라돈치치, 에벨톤, 보스나 같은 외국인 선수가 위주로 활약을 했고 이때 라돈치치가 초반 골을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귀하 얘기도 많이 나왔죠. 라돈치치 이때 통역사가 없어도 인터뷰가 가능한 한국말이 자유자재한 그런 공격수였죠. 올 시즌은 정호연이 골을 넣었고요. 박현빈 개막전 골 넣었고요. 김지현 파주전 골 넣었고 강현묵 개막전 역전골 넣었죠. 그리고 헤이스가 이 3연승의 마무리가 되는 골을 넣어주면서 국내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고 외국인 선수가 어느 정도 폼을 찾아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3연승의 수원 삼성 무엇이 달라졌다라고 느끼세요? 저는 초반부터 쌓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안심이 됩니다. 강등 이후에는 초반에 되게 불안한 경기들이 많았죠. 이를테면 2024 시즌 1라운드 아산전 같은 경우에도 이기긴 했지만 경기 내내 아산이 찬스를 잡을 때 좀 이제 무서운 상황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전 경기 잘 치르나 했는데 권한규 선수와 이기재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또 어렵게 끌고 갔고 그게 연패로 이어졌고 강등 첫 해 같은 경우에는 연패는 아니었지만 이후에 승리를 쌓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승격에 실패하는 그 단초가 되는 일들을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있어서 베테랑과 신예 선수들의 엇박자가 또 있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신예 좋은 선수가 나와도 그 자리에 베테랑 선수, 구단에서 오래 활약한 선수가 있으면 그 선수를 어떤 감독이든 좀 빼기 힘들어하는, 왜냐하면 상황이 어려우니까 더 손이 가고 일단 검증이 돼 있는 선수를 우선적으로 택하려고 하고 그 외에 부족한 자리는 신예가 됐든 새로 이적한 선수가 됐든 바로바로 기용하면서 선수 회전이 빨라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팀 자체로도 엇박자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진 같은 경우가 제일 큰 변화일 텐데요. 홍정호 선수 작년 리그 우승팀 주장이자 주전 센터백이었죠. 그리고 송주훈도 강등권이고 승강 플레이오프를 하기로 했지만 올림픽 대표로 뽑혀서 리우올림픽도 갔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대표 후보군 안에 들었던 선수기도 했고 홍정호 말할 것도 없죠. 월드컵 한번 갔다 왔고 국가대표에 꾸준히 소집됐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둘 다 국가대표급이자 베테랑 센터백이라 할 수 있고 거기에 김준홍 골키퍼가 젊긴 하지만 이 선수 클린스만 체제에서 대표팀에 뽑혔던 선수예요. 이 선수 자체가 김은중 감독이 이끌던 U20 대표팀에서 4강에 갈 때 주전 골키퍼이기도 했지만 성인 대표팀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소집해서 훈련을 시켰던, 그러니까 송범근이 잠깐 주춤할 때 그 선수를 대신해서 경쟁할 수 있었던 그런 선수였는데 그 선수가 미국에서 그것도 2부 수원 삼성으로 와서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포백의 센터백과 골키퍼 이 가운데 삼각형이 아예 철옹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뒷문이 안정되면서 좀 지기 쉽지 않겠다, 지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만들게 하는 팀이 완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지금의 이정효의 팀은 안정적이고 그 이전의 팀은 굉장히 불안했는가? 일단은 경험 없는 감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독들이 하나같이 철학이 있었어요. 철학이 있다 보니까 자기 철학에 맞는 무리한 선수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또 팀의 레전드는 존중을 해야 돼요. 뭐 드테면 팀에서 오래 활약했고 팀에 레거시가 있는 선수들은 또 어느 정도 기용과 어느 정도 존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유소년 기용을 또 해야 됩니다. 뭐 드테면 그동안 박승수도 있었지만 고종현, 김성주 같은 경우에 아예 뛰지도 못했죠. 이번이 데뷔전이었으니까. 유소년 기용을 할 때도 박승수가 잘 풀려서 그렇지 FA컵 포항전에서 17살짜리를 기용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변성환 감독도 그냥 자기 청소년 대표팀 제자를 기용한 감독으로밖에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보여주려고 선수단은 구성을 했는데 그 와중에 팀의 레전드는 존중하고 유소년도 과감하게 기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팀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 방향성이 흔들리죠. 방향성이 흔들리는 순간 철학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변성환 감독도 작년에는 심플하게 빠르게 일류첸코한테 주고 일류첸코가 전환해서 연계해서 상대 뒷공간을 노리는 식의 빠른 역습 축구를 했고, 그렇게 해서 상대 수비진에 힘이 빠졌을 때 발기술이 있고 활동폭이 넓은 김지현 넣어서 흔들어서 김지현이 득점을 노리거나, 혹은 좌우 사이드에 브루노 실바나 세라핌이 이제 득점을 노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확률에 맞게 실리 축구를 하기 시작했죠. 변성환 감독을 지지했던 이유는 초반에 본인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보여주다가 그거에 대한 모습이 잘 진행되어 같았기 때문에 지지를 했던 건데, 작년 하반기는 완연하게 나는 결과만 잡겠다는 모습이 보였고, 거기에 실리를 노리면서 플랜 B에 대해서 좀 찾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결국엔 어떻게 보면 본인도 거기서 한계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이 흐름이 단순 강등당했던 시즌에 이병근, 김병수, 염기훈, 그리고 또 2부의 염기훈, 변성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꾸준한 하락세는 있었지만 그 하락세의 정점을 찍는 게 2022 시즌, 그러니까 지금의 강등의 스택을 완연하게 보여주기 시작한 2022 시즌부터 몰락의 흐름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게 2부로 추락을 위한 몰락의 흐름이 시작된 게, 2022 시즌 감독은 박건하였습니다. 박건하 감독이 무승을 하면서 경질하고, 이 박건하 감독 경력이 서울 이랜드에서 한번 한 경력이었죠. 그 감독의 대안으로 이병근 감독을 데려옵니다. 이병근 감독, 대구 감독이 유일한 프로 감독 경력이었습니다. 경험 부족 감독 경질을 경험 부족 감독으로 막았죠. 김병수 감독을 데려오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경질을 하고 경험 부족 감독 염기훈 선수경 감독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염기훈 선수경 감독을 데려와서 정식 감독을 선임하고 2부 리그를 진행하다가 무승이 길어지니까 다시 염기훈 감독이 사퇴를 하고 경험 부족 감독, 프로 감독 경력이 없고 가장 최근 감독 경력이 U17 대표팀 경력만 있던 변성환 감독을 데려와서 수원 삼성 감독을 선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경험 부족 감독 경질을 경험 부족 감독으로 막은 케이스예요. 물론 변성환 감독 케이스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변성환 감독을 선임할 때는 시장에 남기일 감독 말고는 변성환 감독밖에 없었기 때문에 남기일 감독을 데려와서 성격에 실패하는 것보다는 변성환 감독을 한번 기회를 주고 이제 이런 모습이 더 나았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기일 감독이 희한하게 현장에 좀 선호를 못 받는 느낌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변성환 감독을 선임하는 게 최선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점을 찍은 게 2024입니다. 염기훈 감독을 선임을 하면서 신인 감독을 팀과 함께 육성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염기훈 감독도 본인을 보좌할 수 있는 스태프를, 경험이 많은 스태프를 쓰기보다는 본인과 말이 잘 통하고 본인과 선수 생활을 했던, 감독보다 다 어린 스태프였는데 감독도 젊은데 스태프들도 30대 후반 스태프들이 즐비할 정도로 그렇게 팀을 세팅해놓고 승격을 기대했으니 몰락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이 그동안 쌓아왔던 요 모든 것의 결과가 3년 연속 K리그2 소속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전과 비해서 이조일 감독은 무엇을 바꿨을까요?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멘탈, 전술은 다른 분들이 설명을 많이 하니까 멘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조일 감독이 1라운드가 끝나고 선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일관성 있게 대하겠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건 나쁘건, 내용이 좋건 나쁘건 모든 선수단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경기 때 선수단과 이 경기를 준비하는 방식에 있어서 감정적인 것을 담지 않고 일관성 있게 선수들을 대하겠다. 그리고 상황에 쫓겨서 감정 상하는 일 없게 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광주나 이런 구단에서 상황에 쫓기는 상황이 계속 나왔고 그때마다 이제 성깔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감정 상하는 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거나 혹은 선수를 거세게 몰아붙여서 뭔가 또 다른 논란이 생기게 만들어서 그런 감정 상하는 일을 없게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분명한 거는 선수들한테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축구가 좋아도 결과가 나쁘면 승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가져와야 되고 이겨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일단 수원 삼성의 1차 목표는 승격이니까요. 근데 승격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파주전 인터뷰인데, 파주전에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승리에 대해서 소감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경기를 보였다. 이기긴 했지만
좋은 경기라고 할 수 없고 이런 경기력을 원정 오신 팬들한테 보여드려서 너무 죄송하다. 다음에는 이런 경기 안 보이도록 하겠다. 그걸 봤을 때 결과만 좋다라고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추구하는 축구가 완성되는 그 과정을 향한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은 요즘 리더들이 가져야 되는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광주 감독 이후에 수원 삼성 감독 이정효 감독은 조금 뭔가 더 다른 것 같아요. 광주 감독 때 영상들을 제가 호기심이 들어서 오히려 광주 있을 때 좀 많이 찾아보고 최근에는 감독님도 좀 노출을 자제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 감정적으로 오래 담아두기보다는 파주전이 있었으면 파주전의 일은 파주전에서 다 끝내놓고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빨리 그 전 일에 대한 일은 감정적인 것까지 2라운드에 놓고 오고 3라운드는 또 다른 감정으로 4라운드는 또 다른 감정으로 이 감정을 연속성 있게 가져가서 뭔가 스스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던가 혹은 팀의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거를 감독 본인뿐만이 아니라 선수단에게도 라운드별로 모든 감정의 고리를 끊어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경기를 준비하게 그러면은 어찌됐건 축구는 계속 쌓여서 선수들이 발전하게 되니까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광주 이후에 수원 삼성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선수 기용 부분도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광주부터 유명하죠. 훈련 태도가 좋아야지만 명단에 들 수 있고 명단에 들어도 그 태도가 연장돼서 경기에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단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간절하면 명단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엔트리에 빠져 있었는데 훈련할 때 간절함을 보인다던가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다시 명단에 들 수 있고 다시 경기에 뛸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주전으로 있는 선수, 주전에서 주축을 맡는 선수라도 역할을 못한다면 언제든 대체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산이 태도 안 좋아서 경기 안 뛰겠죠. 그때 아산이가 조금 오버 못해서 광주 전력의 40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전력의 중심인 선수였는데 그 선수 쓰지 않고 벤치에 묵혀뒀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반드시 필요해도 지금 팀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멘탈리티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선수는 빼버리고 다른 선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게다가 필요 이상의 선수단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전임의 수원 삼성 감독들을 보면 선수단이 정리되는 느낌보다는 계속 쌓여서 결국엔 그 선수단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느낌을 보여줬다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다이어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영입은 굉장히 근거 있게 영입을 했습니다. 이정효 감독 자체가 광주 감독할 때부터도 원래 과한 엔트리 확장을 좀 자제하고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선수들이 정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선수단이 너무 많으면 훈련할 때 밀도가 떨어지고 너무 적으면 훈련할 때 피로도가 높아지니까 그 적절한 뎁스의 선수단을 구성하는 걸 굉장히 선호합니다. 게다가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K리그는 K리그 1, 2를 막론하고 보유는 무제한이죠. 대신 K리그 1에는 5명의 선수를 기용할 수 있고 K리그 2는 4명의 선수를 기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삼성도 원래 외국인 선수를 5명을 두냐 6명을 두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기도 했었는데 이정효 감독 같은 경우에 4명을 쓸 수 있다면 4명만 데리고 있는 게 맞다. 더 이상의 외국인 선수를 더 받자 결국에 한 명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는 필요 이상의 선수단을 갖고 있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명이 엔트리에 들어갈 수 있다면 4명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일류첸코, 패신, 헤이스, 브루노 실바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죠. 아사니가 이란에 뛰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란이 전쟁 중이고 그래서 이기재가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아사니도 지금 이란 구단에 있는데 계약을 해지하고 한국에 돌아올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 들리는 루머에 의하면 수원 삼성에 역제안을 했는데 이정효 감독이 거절을 했다고 하죠. 저는 이 이유가 물론 아사니 선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정효 감독이 그런 개인 감정보다는 팀에 필요한 외국인 숫자가 4명을 굳이 넘을 필요 없다. 지금은 4명을 위한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이 4명을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항 중이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구가 3연승이고 수원FC도 3연승입니다. 우리 찰리박 감독님, 수원 삼성의 감독을 맡았던 찰리박 감독님이 수원FC에 부임을 하시고 또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강등된 팀이 바로 승격하는 팀의 교과서를 윤주환 감독이 만들어버려서 그래요.
작년에 인천 유나이티드가 강등이 됐을 때 주축 선수 대다수를 지킨 채로 K리그2에 내려왔습니다. 제르소가 있고 무고사가 있고 홍주가 있고 신진호가 있고 대다수 원래 인천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던 선수들을 그대로 남긴 상태에서 K리그2에 임했고, 제르소는 K리그2에서는 거의 잡을 수 없는 존재, 무고사도 K리그2에서는 정말 막을 수 없는 득점포를 계속 가동하는, 결과적으로 무리했지만 옳은 선택이 됐죠. 그 선택을 하고 내려온 K리그2에서 개막을 하자마자 리그 중반까지 제 기억으로는 1무 1패인가 하고 18라운드까지인가 계속 이겼어요. 압도적인 승률로 1위를 질주하게 됩니다. 그런 인천한테 위기가 없진 않았습니다. 삼로빈 때 부상이나 여러 징계 변수 같은 게 나오면서 수원 삼성한테 추격을 허용하던 시점이었어요. 승점차가 10점이 났었죠. 그 승점차가 6점까지 좁혀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윤정환 감독 본인도 인천을 질경기에 비기게 만드는 식으로 버텨나가기도 했지만, 그 근거에는 초반에 10점이나 벌려놓았던 초반 성적이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3라운드 로빈 때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변성환 감독의 수원 삼성이 추격을 했는데, 그 어느 정도의 승점차 6.5점 안에서는 좁히지 못하게 계속 그 차이와 틈을 만들고 앞서 나가면서 끝까지 1위를 내주고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윤정환 감독 스타일의 1년 2부 리그 운영은 그러니까 1부에서 오래 뛰다가 강등당한 팀은 물론이고, 그동안 승격을 노리던 계속 그 플레이오프권, 승강 플레이오프권이나 혹은 K리그2 플레이오프권에 여러 승격을 노리던 팀들한테 가이드라인을, 그 결과가 초반 대구, 수원 같은 경우가 있고, 여러 팀들이 K리그1과는 다르게 강팀과 약팀의 구도가 좀 더 명확하게 갈리게 만든 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원 삼성 팬들은 늘 불안했을 겁니다. 저도 불안했고, 수원 삼성이라는 팀을 응원하고 축구를 보면서 이렇게 불안감을 오래 갖고 있다 보니까 축구를 편안하게 보는 법을 잊으셨을 텐데, 이정효 감독이 오면서 제일 많이 달라졌던 부분, 어느 정도 팀이 짜임새가 생겼고 팀에 힘이 생겼다는 느낌이 있다라는 걸 텐데요. 이런 수원 삼성한테도 무조건 위기가 올 겁니다. 올해 시즌은 특히 32경기로 굉장히 경기가 타이트한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전적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작년보다 또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정효 감독이 가장 올 시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인 승격 경쟁팀이 될 대구나 수원FC 같은 팀, 강팀들과의 경기 굉장히 올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K리그2를 자꾸 팔로우하고 싶은데 제 몸은 하나라서 좀 쉽지 않은데요. K리그2도 수원 삼성도 물론이지만 여러 팀을 승격 가능권 팀 혹은 승격 팀에 있어서 이 팀이 좀 다르다, 이런 팀들을 또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K리그 수원 삼성 편 장동희였습니다.